배워봐야지. 수익이 없어도 6개월 정도, 근데 2주를 못 갔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강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제 상위 스폰서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미리 이런 경험들을 했던 분들이 저한테 제가 지금 해드린 말을, 공유할 말들을 똑같이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듣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을 때 트레이딩이랑 영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영어 학생들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해서 학생들 영어가 늘었는지에 대한 노하우랑 트레이딩을 잘한 노하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항상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를 쳐봐야죠. 그쵸?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공을 차봐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다, 특히 스피킹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무조건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말을 많이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미호 대표님이 트레이딩 잘하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요,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병아리 아카데미를 딱 3개월 전에 어떻게 보면 들어왔는데, 저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셨던 분들이, 비둘기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조언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보면 무조건 트레이딩을 많이 하세요. 흥분했네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 진짜 지금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이런 거 공유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지금 수익이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공유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트레이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확실할 때 들어가면은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그냥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초반에 좀 손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액으로 하세요. 어차피 많이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영어에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말을 많이 해보세요 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요? 사실 어떻게 잘해요? 잘하는 게 이상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4개월 차입니다. 트레이딩 3개월 차. 그 말인즉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이걸 마스터하신 분들도 계시고, 충분히 좀 젊으니까 좀 더 빨랐을 때 아버지보단 빨라요. 그리고 저희 이모부도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모부를 보면서, 녹화되나요? 이모부를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진짜 병아리 아카데미 같이 왔거든요. 진짜 가르쳐드리면 답답해 죽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소액으로 버리는 연습, 손절하는 연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손절 기준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못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잘 진입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어쨌든 거래를 해보시면서 계속 실수하시는 연습을 초반에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수를 굳이 돈을 넣고 손절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3가지 차트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스코어 차트 이것도 간단하게 볼 건데 쓰지 마세요. 저 줌으로 SRT 타면서 봤는데요, 윤미희 대표님도 인간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90% 확률로 그 추세를 잘 얘기해 주셨는데, 줌할 때 어차피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이신 윤미희 대표님도 이번에는 내려가라 하고 계셨다고. 그쵸? 그러니까 그 스코어 차트라는 근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려갈 거야 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거가 존재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근거들이 확률이 분명히 존재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무런 포지션이 없습니다.
LL에 들어갔는데 3%에서 끊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현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코어 차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략을 하고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아쉽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결국은 저는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차트를 구독하면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확률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정말 많은 지표들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은 저 그때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건 올라간다는데 이건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는 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스코어 차트 보시면 파란 색깔이랑 빨간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갖다 트레이딩 하셨대요. 이거 갖다가 저 그러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공부해보고서 아닌 것 같습니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뭐 많이 배워보지도 않았지만 들어보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코어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요. 각 그 코인마다. 그러면 파란 색깔은 이 코인의 점수예요. 비트코인의 점수, 파란 색깔. 그래서 저희는 예상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빨간 색깔이 현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추세가 그냥 이럴 수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지금 저희가 보는 프리미엄 차트나 스마트 차트보다 확률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지금 만약에 이걸 구독하시고 막 트레이딩을 시작하셨다. 스코어 차트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 건데 그러니까 유명희 대표님이 롱타임, 숏타임 해도 저도 어쨌든 간에 물론 99.9%를 믿지만 0.1% 정도는 저도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롱타임 할 때 들어가고 숏타임 하고서 이익도 보고 손절도 많이 했거든요. 추세 먹으려다가. 그러니까 봤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리플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리플 떨어질 것 같아. 대기. 떨어질 것 같아. 대기. 아 이거 저희가 아직 다 못 먹고 있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스코어 차트는 어떻게 보면은 2일 기준, 일주일 기준, 3주 기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이틀 안에 요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다. 일주일 후에 요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다. 선배님들 맞습니까? 네, 스코어 차트는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고점과 저점 크로스 난 거인데 최근에 정말 하락을 많이 하고서 6.4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기존에는 지금은 저희들이 시바지노고라는 매매법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6.4라는 점수가 나오면은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그만큼 이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수 보시면 6.4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점수를 보면 이게 좀 깨지면 또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건 무시하실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입니다. 6.4라는 점수를 이렇게 떴을 때에는요. 이 6.4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바이오가 유명희 대표님이 숏 6.4까지 갈 거야 라고 한번 얘기하는 걸 또 저기 멀리서 들어가지고 숏으로 걸었거든요. 근데 뭐 올라간데 롱이 안 뜨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새벽 1시 반이었는데 나 이렇게 믿었던 차트가 L이 안 뜨는 거 아니면 1시 반에 정명희 대표님한테 대표님 바이오 롱이 안 떠요. 제가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떠서 그러니까 손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제 거래했었던 거 스크린 캡처한 거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스코어 차트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지마. 네, 패스. 네,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더 좋은 프리미엄 차트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스코어 차트 갖다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거래를 잘 하시다가 나중 돼서 조금 거래가 잘 안 된다. 저도 그런 슬럼프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짧은 그 기간이긴 하지만 그때 저도 스코어 차트를 어떻게든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프리미엄 차트에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건 여기까지 이틀 안에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네? 이런 것들. 이거 예전에 현물로 리플이 저항도 다 있고 스코어 차트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팔았거든요. 그 뒤로 15% 올랐어요. 초반에, 완전 초반에. 현물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코어 차트를 이렇게 막 깊게 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수익을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트로 하시면 되는데 이 결국 스코어 차트랑 프리미엄 차트랑 다른 점은요. 시그널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사업 설명 드렸을 때 그냥 시그널대로 시그널 뜨면 사고 시그널대로 뜨면 팔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6.4 기다리면서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그널대로 매매하시는 방법을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할 건데요. 저희 차트는 시그널이 총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게 생긴 시그널이 두 종류가 있어요. L1, 2, 3, L1, 2, 3 숫자가 같이 있는 L이 있고요. 그냥 더블 L이라고 해서 L 두 개 이렇게 뜨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둘 다 상승한다 라는 거고요. S1, 2, 3는 하락한다. SS도 하락한다. 요건데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1, 2, 3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스마트 차트에서는 LL, SS 요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00만 지금 스마트 차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 조금 더 설명 많이 드릴 거긴 한데 최근에 저도 스마트 차트를 활용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어서 잠깐이긴 하지만 뒷부분에 스마트 차트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 구독뿐만이 아니라 제가 EX 사업을 조금 더 자신 있게 뛰어들 수 있었던 거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육을 받다 보면 0단계, 1단계, 1.5단계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실 거예요.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1, 2, 3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난이도인 것 같아요. 0단계는 그냥 제일 쉬운 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그널대로 사고 팔고. 사실 차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검증을 한 단계잖아요. 못하겠더라고요. L 뜨면 사라고 그러는데 못 샀어요. 못 사니까 S 뜨는데 팔 게 없잖아요. 뭘 샀어야지 S 뜨면 팔지. 근데 또 이틀 정도 걸리잖아요. 또 그러면 S 뜨면은 또 이틀 지나서 L 뜨니까 트레이딩을 많이 해야 되는데 0단계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는 거죠. 광주팀이 바이오 계속 수익을 올리니까 윤 대표님도 전에 봤었고, 그러니까 저희도 바이오 갖다 한번 해볼까? 이게 수익이 나는 게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다른 회원분들이 팀 멤버 리더분들이 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0단계로 많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1단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귀엽죠? 병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아리 그러면은 그냥 완전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시그널대로 0단계 L2에 사고 S2에 팔고, 요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니까 조금 패스하도록 할게요. 충분히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난다. 요거는 그냥 팁인데 지금은 장이 좀 좋아서 횡보하다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수익이 나는데 횡보 구간에서는 이게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리플을 모으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리플로 0단계를 해보려고 하니까 세력도 많고 개미도 많고, 그러니까 시그널 그 변동하는 거가 0단계로 개인적으로는 조금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큰 장에 따라서 추세에 따라서도 0단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 팀별로 요 코인 갖다가 한번 해보자. 이게 중요한 게,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좋은 게 제가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봤었을 때 바이오 SS, 바이오 LL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못 보더라도 이렇게 들어갔네. 근데 꼭 확인을 하세요. 변동 시그널인데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하나를 좀 잡으셔가지고 0단계를 증명해 나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 혹시 시바지노고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계시네. 시바지노고라는 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오케이. 그러면은 같이 외쳐볼게요. 아시는 분들. 시그널을 막히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에서. 그래서 시바지노고 그러면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고야에서. 그러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굉장히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시그널이 바뀌면을 맞춰서라고 조금 바꿔 썼는데요. 개인적으로 요 바뀌면이라는 말에 바뀐 것만 찾았어요. 근데 바뀌면 붕 떠 있잖아요. 고야에서 엄청 멀어요. 그러면은 바뀌는 것마다 친구랑 다 들어가 보는데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고야에. 그래서 그냥 이 고야에 시그널, 맨 마지막 뜬 시그널에 맞춰가지고 고야에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 맞지는 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바시는 거로 가져가시되,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피땀 눈물 레버리지도 그렇지만 0단계보다는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고요. 10%에서 30% 그러면 시바시는 보면 하루에 3% 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만 원 갖다가 100만 원 만드는 게 가능한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8번 정도 익절하고 2번 손절하면은 실질적으로 3%가 거의 왔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3%가 아니더라도 1%라도 내가 수익을 냈는데. 그래서 너무 물론 욕심에 3% 1.2%씩 10번 먹으면 10%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계속 거래를 많이 했었던 건데,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많이 하시지만 조금씩 확률을 높여 가시는 거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야 라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분홍 색깔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제일 강력한 지지랑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코인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고야를 맞고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야 라인이 있으면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 분홍 색깔이 고야이거든요. 그러면은 고야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시그널이 안 보이네. 여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S3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고야를 맞아도 얘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거죠. 내려갈 때 올라가려고 해도 고야 라인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여기서 뚫렸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전에 뚫릴 수도 있겠구나, 추세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고야 맞는 거 들어가 보시면 돼요. 원래 개념으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고야를 맞고 올라갈 확률이 사실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야는 가장 강력한 지지 저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그널대로 매매를 하시는 건데, 저희 이모부 이모부 얘기 자주 하는데, 이모부도 이런 실수 안 하셨거든요. 저희 어떤 시그널 보고 들어가야 돼요? 네, 숫자랑 같이 있는 친구 보고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밑에 더 자주 바뀌잖아요. 네, 얘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숫자 있는 거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보고 들어가시는 분? 네,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 숫자 같이 있는 거 기준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랑 2번 요 차트를 아까 빠르게 넘어갔었는데, 이번엔 조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지금 마지막 시그널이 요거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요 상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시그널 S2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S2면은 저희 롱으로 걸어요? 숏으로 걸어요? 네, 숏으로 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그널을 기반으로 내가 롱으로 걸 건지 숏으로 걸 건지. 그러니까 여기는 S2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롱으로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진입을 할 거냐? 고야에서 진입하시면 되세요. 지금 진입 3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지금 익절하고 1번 어떻게 보면은 손절이든 탈출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어쨌든 저희가 손절하는 연습을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진입 기준은 고야에서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진입한다고요? 네, 고야에서요. 쉽죠? 네, 개념은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장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당장 설명을 해줘도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해보면 돼요? 연습해보면 돼요. 그냥 막 들어가 보시고 실수 많이 해보시고 소액으로. 자, 그래서 1.2% 자동 익절. 혹시 자동 익절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1.2%를 자동으로 익절할 수 없다 하시는 분. 아, 오케이. 한번 이거 TP 설정하는 건데 같이 하시는 파트너분께 여쭤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아, 지금 다 구독하신 지 구독한 지 한 달 아직 안 되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꽤 많으시네요. 2달 정도 되셨다. 저랑 동기 4개월. 같은 병아리 3기 아닌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 굉장히 진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S2 기준으로 고야에서 진입하는 건데 사실 저는 실전할 때 이 기울기가 없을 때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기울기가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이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추세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아마 이때 저 짤먹했을 것 같아요. 말 들어갔었어도. 보시면 기울기가 여기는 있죠. 점점점 기울기가 없죠.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고야 보시고서 기울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 기울기가 이러면 고야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3MA를 키고서 하는데 제가 이따 매매일지 보여드릴 건데 그냥 이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전에서는요. 저희가 333 방에 실전이랑 병아리 연습이랑 다르게 팁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blink my eye.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진입하고 하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보실게요. 기본적인 지식, 시바지노고를 가지고서 결국 제가 얘기했던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매매일지를 쓰세요. 매매일지 쓰는 방법을 배우시고 꼭 쓰세요. 이거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유튜브를 찾으면서 잘하고 싶으니까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유튜브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주는 팁이 그 사람들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매매일지를 써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교육 시스템 요게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의 좋은 팁들이랑 저희 차트랑 잘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꼭 매매일지를 좀 써보시고요. 반복 많이 하시고요. 뭐 추가 4번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제 매매일지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던 거 한번 볼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잘 됐는데 매매가 잘 됐는데 좀 잘 안 된다. 지금 좀 슬럼프다. 이러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저는 줌 강의에서 윤명희 대표님이 이 얘기 했었을 때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냥 하루에 10개 이상 하루도 빠지지 말고 30일 매매일지 쓰기. 그러면은 트레이딩 마스터 된다. 아 근데 꼭 20일째 뭐 하루 이틀 정도 못 쓴다든지 저도 30일을 연속으로 한 번도 못 썼어요. 병아리 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20일 쓰고 한 3일 빠지고 또 한 15일 쓰고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요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저 이거 봐도 지금 생각이랑 이때 제가 썼던 생각이랑 똑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2번째 강의하는 거거든요. 이 차트 갖다가. 지금 봐도 저 놀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7월 21일에 처음 매매를 했는데 많이 했네요. 23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손절했네요. 이러니까 시드를 늘리죠. 네, A다였었고요. 확정 시그널 때 손절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 썼냐면 변동 시그널인데 손절했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병아리 때 손절 기준은 변동 시그널 뜨면 손절하는 연습하세요. 제가 잘한 거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확정이 돼야지 손절하는 걸 알아요. 혹시 확정 시그널, 변동 시그널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아십니까? 나 혹시 오케이. 확정 시그널이라는 건요. 이게 완전히 변하진 않아요. 한번 뜨면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만약에 여기서 S2가 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시간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1시간 봉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때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요 봉이 한 개 생겼다라는 거는 이미 1시간이 지난 거죠. 그럼 얘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시그널이. 그러니까 한 개 아직 1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59분이에요. 59분 좀 오버해서 59초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이라는 거는 그 다음 1시간이 생겼을 때는요 더 이상 차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차트가 놀라운 게 이게 못 바꾸거든요. 이거를 S2를 L2로 바꾼다지 뒤에 못 바꿔요. 그냥 확정이에요. 근데 돌아보시면은 진짜 잘 맞아요. 그쵸? 그래서 변동 시그널, 확정 시그널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유일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추세를. 변동 시그널을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정 시그널과 변동 시그널이 뭔지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해되셨나요? 변동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확정은 그냥 끝이에요. 여기 새겨주면 끝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1시간 봉이기 때문에 그 1시간이 딱 지나서 새로운 봉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시그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손절 기준은 그냥 시그널이 떴다 없어지더라도 시그널이 뜨는 순간 손절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 S2가 떴어요. 그래서 손절했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 보니까 S2가 안 보여요. 변동 시그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하는 게 기다렸으면 익절인데까지 써놨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기준은 변동 시그널로 보시면 되고요. 2일차 때 제가 잘못했던 지금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제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실수했던 것들을 지금 공유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는 제가 했었던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진짜 했던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고집이 셌나? 그러니까 매매일지를 쓰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실수로 계속 손절을 하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영매매인지 몰랐는데 물탐인 거죠. 요거는 제가 교육할 때 그렇게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 경험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전을 하실 때 같은 금액을 들어가세요. 같은 금액을 들어가세요. 100달러 들어가시고 100달러 들어가시고 100달러 들어가시고 그러면 저희가 80% 정도는 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넣어서 8번 이기고 2번 치면 사실은 이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누적 수익률은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안 쌓여요. 마이너스를 물을 계속 타니까 100달러씩 계속 익절하고 손절할 땐 1000달러야 손절하고. 그러니까 고야가 뚫렸는데도 계속 거기서 이 퍼센테이지 줄이고 싶어서. 자, 포인트는 이게 현물할 때 물 타다 보니까 이런 버릇이 생긴 건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냥 저희 기준을 정확히 정하시고요. 같은 금액을 들어가시고 그 퍼센테이지가 2% 3% 이렇게 크다고 하더라도 그거 손절하는 게 결국 금액은 더 적어요. 저는 요것 때문에 초반 좀 고생했었습니다. 그래서 3일차 손절 많이 했네요. 네, 뭐라고 썼냐면 추세가 애매한데 그러니까 추세를 모를 때입니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매매를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지 저항을 가지고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추세를 타는 매매 방법인데 저희는 추세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얘네들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쭉 올라가는 거. 그때 L2가 떠요. 그러면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는 고야에서 1.2%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내려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S2가 뜨면 내려간다 하니까 결국은 고야 먹고 다시 내려가니까 거기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이 추세 매매하니까 제가 처음에 조금 차트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구독을 했는데 좀 당황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L2가 뜨면은 캔들이 올라가 있어요. 아니 좀 미리 알려주면 아니 L2를 여기서 알려주고 이렇게 뜨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때 0단계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물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먹는데 저희는 이렇게 올라가야지 L2가 떠요. 그러면 고야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이렇게 떠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좀 일찍 띄워주면 안 되나? 속았다. 처음에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L2가 뜨는 거는 앞으로 추세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는 걔네들도 뭔가 하고서 수익 실현을 하고서 떨궈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L2가 뜨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미리 안 뜨지? 이런 생각 저도 했지만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각에 그냥 바로 손절했음. 텔레그램에 알람이 3,000달러도 5,000달러도 같이 오나요? 이거 그냥 정각의 확정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일지를 보면 잘 몰랐던 거죠. 변동 시그널 때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이미 떠 있을 텐데 저는 5분이나 더 기다렸으니까 0.5% 손절할 거를 그냥 1.3% 손절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따라 좀 달라요. 완전히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전하실 때 조금 더 팁으로 가져가고 지금은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우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바지노고 확정시 손절 잘했네요. 그쵸? 1차 캔들저항 2차 7평 3차 고야. 병아리 아카데미 혹시 수료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네,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이제 배우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캔들 저항, 7평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막 해보려고 사용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그냥 고야에서만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은 네, 고야가 답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11시 59분에 들어갔는데 오후 8시 30분에 결국 시그널 변경에서 손절했어요. 1.2%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비트는 거래를 안 합니다. 선물로 1.2% 먹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추세가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비트는 추세를 볼 때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선물할 때 비트는 거래 안 해요. 요런 게 한 2-3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져 있죠? 물타기라고 적혀져 있죠. 아까 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영매 물 타면 안 돼 라고 얘기해놓고 여기서 물타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마다 나는 누구?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수익 이때도 25번 거래했어요. 그리고 누적 수익률 저는 있는 휴가를 다 끌어다가 쓰고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트레이딩을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일을 그만둔 거거든요. 아까 대표님이랑 얘기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일 그만두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거래 횟수도 확실할 때 들어가고 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이 장을 조금 더 잘 읽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000번 정도를 트레이딩을 해야 어느 정도 이 추세가 읽힌다 그러면은 이 1000번을 내가 3일 할 건지 한 달을 할 건지 3개월 할 건지 결국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매매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못 느껴서 그런데 영어도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투자하는 만큼 늘어요. 영어도 그냥 그때 하루하루는 워낙에 네, 각 분야의 전문 계시기가 좀 부끄럽지만 제 경험상 학생들 경험상 3만 명 보니까 하는 만큼 늘더라고요. 영어.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하는 만큼 느는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일차 드디어 나옵니다. 연습을 하는데 제가 지금 91%잖아요. 거의 100%잖아요. 4일 만에. 차트 대박이다. 연습하는 거
돈 벌면서 하자. 씨드를 드립니다. 네, 제가 겁도 없이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아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첫 거래거든요. 첫 거래. 아침 6시 40분에 그때는 고야 맞는 게 너무 갈망이 고야 이렇게 하루 종일 월차 내고 휴가 다 끌었어가지고 모니터 보고 있는데 고야 코인은 340개 고야. 근데 아침에 딱 봤는데 고야를 맞는 거예요. 그것도 핸드폰 들고 샤워실에 가는데 컴퓨터에 쓰던 거 아니고 시간이 딱 씻으려고 머리 감으려고 샤워하려고 이렇게 비누 놓는 데다 딱 놓고 딱 틀었는데 고야 맞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감으면 샴푸하면서 고야 맞네? 진짜로. 근데 시대를 늘렸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넣는데 첫 거래요. 첫 거래. 보면은 어디서요? 고야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야 밑에서 계속 물탐. 네. 1200달러 손절했어요. 네. 4.9% 1200달러. 네. 아이고. 지금도 저 1200달러 손절 안 하는데. 한숨 한번 해주고 가야겠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도 레버리지는 2네요. 3 아니고. 네, 레버리지 2만 쓰면 되고요. 이때 그 전까지는 손절을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손절했거든요. 3초 걸렸어요. 차라리 3초 더 빨리 했으면 4%에서 손절했을 텐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시드가 들어가니까 손절이 안 돼요. 제가 4일 동안 어쨌든 매매 하루에 20번 이상 하면서 그 연습을 어쨌든 했으니까 눌렀지. 저 이거 아니었으면 마이너스 5,000달러까지 갔습니다. 추세가 롱의 숏을 바뀌. 지금 보니까 그래요. 이 닭발 그 타이밍이었어요. 고야가 뚫리는. 그래서 첫 거래를 망치니까 이제 눈이 돌아가죠.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다 어디서 들은 고야가 아니라 7평 마음 급한 거예요. 복구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7평 또 캔들 정은 어디서 배운 거야? 지금 기록하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껴요. 내가 어떨 때 실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었을 때 내가 수익을 냈구나라는 게 다른 매매일주는 제 매매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마다 조금 그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으실 거예요. 공통적으로 기울기 없을 때 많이 들어가 손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72평 캔들 저항 고야 시그널 변경. 얘도 4.29%네. 이거 사진을 저장 못했네요. 이때도 많이 잃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시드를 늘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세요? 빨간 색깔? 그러고서 정신 차리고서 열심히 또 72평 그리고 72평 해가지고 근데 뭐라고 썼어요? 손절 이유? 포기.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거래에 1200달러 손절을 하고 나름 복구를 했는데 한 800달러 정도 복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400, 그러게요. 더 복구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총 마이너스 400달러 선방했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눈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72평에서 들어가서 그렇구나. 6일째 거래량이 확 줍니다.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고야가 맞는데도 뚫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시드가 늘어나니까 손절하면 또 1200달러인데 또 어제 마이너스 400달러인데 오늘 또 마이너스 400달러? 그러면 일주일이면 마이너스 4000달러? 10일이면 이렇게 이러니까 심적으로 위축이 돼서 진짜 지금은 제가 캡처를 한 거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나름 진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엑셀에 저는 그 추세랑 그거 다 스크린 캡처해서 옆에 다 해놨어요. 뭐라고 썼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뭐 뒤돌아보지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떤 추세에 어떻게 들어갔었을 때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면 몸에 이거 들어가는 것마다 다 캡처해놓고 제가 일기를 사실 거의 썼어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거 이런 것들. 이 파일이 날아가가지고 네, 파일이 날아가서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썼는지는 못 본데 요 정도 다행히도 요거 해서 정명희 대표님께 사진으로 보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살린 건데 네, 7일차 잘했다. 박수 한번 또 칠까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시바지노고 그리고 기본기 그러니까 당일 합계 10% 예스. 8일차 뭐예요? 시바지노고 근데 7위평 했을 때 정배열이라고 해서 또 이때 배웠나봐요. 정배열 써놓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하니까 하루에 28%. 와, 왜 이렇게 안 되지 지금? 자, 9일차 잘했어. 또 시바지노고 그냥 시그널 변경 손절. 10일차 다 또 시바지노고 누적 수익률 42%. 그래서 총 198%가 되네요. 11차 때. 그래서 너 이제 그려지시죠? 다음에 제가 어떻게 거래할지 그려지시죠? 이제 코가 내가 트레이딩 잘하는 줄 알고 이 매매 일지가 이렇게 웃길 일입니까?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7위평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기울기가 확실하면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읽을 줄 알면 그게 1.5단계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손절을 할 수 있으면 1.5단계도 괜찮습니다. 다만 7위평에서 들어가셔서 시그널 변경에 손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커요. 내가 열심히 7위평 갔다 8번 들어간 거 한 번, 두 번 손절하면 그냥 0 돼요. 그럼 내가 하루 종일 그렇게 트레이딩 했는데 뭐지? 이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사실. 8번 먹었으면 그냥 쉬지. 뭐 한 번 더 먹겠다고 들어가서 또 손절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네, 아무튼 11일차에 다시 먹게 되고 7위평 12일차에 다시 시바지노고 네, 시바지노고 해야 되겠죠?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네, 교훈을 많이 얻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시바지노고만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추세가 바뀔 때 하는 거랑 이따 스마트 알람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0단계도 수익을 낼 수 있어. 시바지노고로도 낼 수 있어. 추세 바뀔 때 SS, LL도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차트가 안 맞으면은 노답이거든요. 이게 차트가 안 맞으면 노답인데 차트는 맞아요. 보면은 언제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3일차도 시바지노고. 근데 이때 저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을 생깁니다. 7위평을 하도 많이 들어가 손절을 하다 보니까 7위평에서는 내가 얼마의 시드를 넣고 고야에서는 얼마의 시드를 넣어야지라는 기준을 한 13일차 정도 되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또 7위평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14일차 2주차 되면서 이 거래를 많이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느낀 것 같아요. 1.2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1.2만 먹으라고 그러지? 1.2 먹고 나면 이번에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 지금도 들어요. 리플 1.2 아니면 한 3% 먹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거를 한 게. 그런데 말은 아쉽다라고 둘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손절했었을 때도 아까워 손절했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이익을 못 냈을 때도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의 표현은 똑같은데 그 고통은 못 먹은 게 훨씬 마음 편해요. 네, 손절한 거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못 먹은 거는 그때 순간인데 손절한 거는 나중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 정산하면은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 때문에 제가 9월 달에 한 15일? 17일 정도 얼마만큼 벌었는지를 한번
쭉 계산하다가 알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아쉬움이 많았어요. 아, 이거 좀 더 기다렸으면 더 먹을 수 있었을 텐데가 수십 번도 더 있었어요. 근데 막상 수익률을 보니까 어쨌든 난 벌었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거죠. 근데 내가 손절해서 총 번 금액이 마이너스예요. 손절을 못하거나 실패 계속 들어가서 그 금액이 커버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총 내가 얼마만큼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시드가 들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14일차 때 1.2%가 아쉬워서 추세. 사실 제가 윤미애 대표님 뭐 천안 오시면은 가고 어디 가면 가고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가끔 저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롱타임 하면은 이수근 아유님 잘